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새로 이루어지는 재심 판결에서 종전 선고받은 형에 대해 무조건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심 판결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원TV에서는 윤창호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것인지 살펴본 다음, 이에 따른 재심 판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위헌 결정에 근거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25일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개정이 된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통상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윤창호법의 내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종전 규정보다 형을 높여서 가중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법률 규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위 조항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 재판들이 연이어 이어지게 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규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행위에 비해서 그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심판 대상 조항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 것은 알겠는데, 이 법률 규정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에는 예를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 누범을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예를 들어서 법률 규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음주운전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종전도로교통법 제148조 2 이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 재판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원심의 판결 또한 계속해서 파기환송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파기환송되어 새롭게 열리는 재심 재판이라면 종전에 선고받았던 형이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결론이 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으로 열린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만 제외하고 종전 법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열린 재심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 징역형과 동일한 선고를 내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감형이 무조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최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전 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종전 선고형보다도 감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그에 대한 해답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살펴봄으로써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주된 취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 예를 들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 세 번째,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 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준비해야 종전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종전 음주운전 행위와 현재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종전 음주운전 행위 이후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이 준법 교육을 받거나 병원을 다니는 등의 노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 세 번째, 이번 음주운전 행위에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다는 점, 네 번째, 음주운전 외에 특별히 대인, 대물사고를 일으킨 바가 없었다는 점이 위헌 결정에 따른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준비는 없이 위헌 결정이 전 이루어진 종전 재판과 똑같은 변소 방식으로 반성문을 쓴다거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재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선고된 형량에 대해 다시 한번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